네, 우리 구미교회의 성도님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멀리 구미에서도 오셨고 또 외관에서도 오셨고 또 김천에서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저녁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이 천고마비의 계절,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이 추수의 계절에 말처럼 잘 먹고 살이 찌면 사람은 뭐가 올라갈까요? 혈압이 높이 올라갈 거예요. 이 혈압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20대 청년들도 4.4%가 벌써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혈압은 올라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그마치 65.3%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 30세 이상 장년들 평균을 봐도 28.3%가 한 3명 중에 한 사람이 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혈압이 높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은 뭘 줍니까? 혈압약을 주는데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당장은 혈압이 높은 것이 전 국민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뇌출혈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올 것 다 찾아와요. 그래서 약 없이 고혈압 치료, 후성 유전학이 답이다. 최근에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후성 유전학을 잘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고혈압 약을 끊고서도 정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저녁에 깜깜하지만 여기 오길 참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심장이 쫙 움켜쥐면서 피를 펌프질을 해주면 피가 혈관으로 팍 솟구쳐 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중에서는 제일 높은 혈압이 나온다 그래서 최고 혈압이라 부르고 그 다음 심장 근육이 쫙 이완되면은 혈관에서 혈압은 제일 낮아지게 되어 있어서 혈압을 측정해 보면은 두 가지 수치를 얘기를 하죠. 120에 80이다. 그 얘기는 앞에 먼저 얘기한 숫자는 가장 높은 최고 혈압이라고도 부르고 수축기 혈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심장이 이완됐을 때 나오는 최저 혈압,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혈압이 위에 것이 90보다 낮든지 밑에 것이 60보다 낮으면 저혈압이라고 부르고 혈압을 책을 보면은 다 이 기준이 틀려요. 논문을 봐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발표한 JNC 7차 보고서에 의해서 이 고혈압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정상 혈압은 위의 혈압이 120보다 낮고 그리고 또 밑에 혈압이 80보다 낮은 것을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혈압이 120에서 140 사이에 있든지 밑에 혈압이 80에서 90 사이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것을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환자 직전에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혈압이 140에서 160이든지 밑에가 90에서 100이든지 그러면은 1단계 고혈압이라 부르고 그보다도 높은 것은 아주 심각한 고혈압, 2단계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혈압이 높아졌네 하고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올라가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으로 내려갈까? 그냥 주는 약 딸콕딸콕 먹었다가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혈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면은 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력하고도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도 고혈압, 큰아버지도 고혈압, 할아버지도 고혈압, 증조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었대. 그런데 나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뚱뚱하면은 틀림없이 혈압이 올라가요. 또 식생활 습관 딱 뭘 먹는 건가 하고 쳐다보면은 혈압이 높을지 낮을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또 운동을 안 하면 혈압이 높아져요.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압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어디서 측정을 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신장에서 측정을 해요. 신장에서 혈압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낮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혈압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신장에서 혈압이 낮습니다 하고 여기 뇌신경 본부로 전보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높이는데, 첫 번째는 이 신장 위에 보면은 깔대 모자처럼 조그마한 게 하나 덧붙여 있는데 이게 신장의 부속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불러요. 그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심장을 찾아가요. 심장에 아드레날린으로만 누를 수 있는 초인종이 있습니다. 그 초인종을 베타 리셉터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아드레날린이 띵동 하고 누르면 심장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더 활발하게 펌프질을 하지요. 아주 세게 펌프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세게 품어주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혈압이 아직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이 신장에 사구체 옆장치라고 하는 곳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뭐 어려워도 그냥 전체 개념을 들으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안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레닌이 안지오텐신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은 안지오텐시노겐이 안지오텐신 1으로 살짝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면 또 안지오텐신 넘버 2로 바꿔야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걸 또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바꾸어 주는데 ACE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야 돼요. ACE의 도움으로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얘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쪽 동맥 끝에, 제일 끝에 있는 동맥을 이 안지오텐신 2가 이렇게 수축을 시켜줘요. 혈관을 딱 오그라붙게 하면은 거기에 흐르는 그 압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물 호수를 딱 힘을 줘서 좁혀보니까 압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도 혈압이 아직 너무 높아서 정상이 안 된다. 그러면 안지오텐신이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신장 위에 있는 깔대 모자, 부신 껍데기인 부신 피질을 또 자극을 해요. 그러면 그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이 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신장에게 속삭여요. 야, 지금 혈압이 아직도 높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신장에서 그
염분과 수분을 이 흡수해서 혈압이 지금 아직도 제가 거꾸로 얘기해서 낮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혈압이 낮으니까 신장에서 물을 버리지 말고 소금도 물도 가능하면 더 흡수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혈관에 나트륨도 많고 물도 많아지니까 이게 팽팽해지면서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장치를 통해서 혈압이 낮으면 어질어질해서 쓰러져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혈압을 높이는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는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그러면 혈압을 낮춰주는 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혈압이 높은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높은 거예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고치면 저절로 정상이 될 텐데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 고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혈압 높으면 혈관 터져서 큰일 난다. 이 증상만 바라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몇 시간 동안 혈압을 낮아지게 만드는 약들을 개발을 했어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 첫 번째, 이뇨제를 보통 처음에 많이 줍니다. 혈압약을 먹었더니 오줌이 자꾸 더 많이 나와. 그러면 혈관에 있는 물을 오줌으로 자꾸 빼주니까 혈관은 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는데 문제는 혈압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혈압이 올라가야 맞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터질까봐 증상만 무조건 혈압을 낮춰주면서 오줌으로 물을 다 빼버리면 문제는 그렇게 낮은 혈압으로는 여기 높은 곳 뇌까지 피를 다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피가 돌지 않고 멈춰버리는 일이 생겨요. 고혈압약 약을 잘못 먹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까 아드레날린이 심장의 베타 수용체를 띵동 누르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베타 차단제를 또 누가 개발을 했어요. 베타 차단제를 딱 먹으면은 아드레날린이 혈압을 높여주기 위해서 심장을 누르는 것이 차단이 되니까 혈압이 또 떨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무조건 떨어뜨리면은 나머지가 혈압이 너무 낮아서 작동이 안 돼. 성욕 감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는 약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ACE 효소가 그 혈압을 높여주는 안지오텐신 2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제하는 약을 또 누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기침을 합니다. 멀쩡하게 혈압약 먹으면서 마른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그 ACE 억제제를 먹으면은 기침이 나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어요. 또 그래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을 먹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마지막 저쪽 끝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확장시켜주면 혈압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이 밑에 있는 손끝, 발끝에 혈관이 쫙 늘어나면은 뇌에 있어야 될 피가 이 아래로 다 빠져나가면서 여기 피가 부족해지고 현기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그 마지막까지 늘어난 혈관에 더 많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심장은 막 부지런히 품어야 돼요. 얘가 막 바들바들 떨어요. 두근만 서근만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혈압약이라도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고 몇 시간 동안 증상만 낮춰주는 것뿐이지 치료는 1도 되지 않는 약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은 그러다 어느 날 한번 탁 튀는 날 뇌혈관이 터지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원인은 놔두고 증상만 처리하는 쪽은 이제 멈추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유전성,
본래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고혈압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고치면 되겠어요? 생활 습관을 고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유전적인 거에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온 고혈압은 생활 습관 고치면 당연히 해결이 될 것이고, 심지어 유전적으로 찾아온 본태성 고혈압까지도 얼마든지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약 없이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이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혈압의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증상만 자꾸 꺼나가 가지고는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혈압 중에서 90%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10%만이 2차성 고혈압이에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력,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본래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 유전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만,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90%인데 2차성 고혈압은 어떤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 때문에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질병 치료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인데,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그냥 본래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백투 에덴에서는 본태성 고혈압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돼요. 왜? 여기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 다시 얘기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가족력, 유전적인 것까지도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후성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은 그 유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Current Hypertension Report, 현대 이 고혈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이 저널, 2021년 바로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본태성 고혈압 얘기를 합니다. 뭐 생활습관 나빠가지고 오는 고혈압은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유전적인 본태성 고혈압도 여기 보니까 후성 유전학은 고혈압 발달에 대한 DNA 스위치를 조절함으로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아, 여기 아무리 본태성 고혈압이요,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후성 유전학을 잘 활용하면 그 유전자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고혈압 유전자 가지고 있어도 후성 유전학을 잘 활용하면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면서 약 안 먹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될 수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고혈압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최근 연구 결과들이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후성 유전학이 무엇이고 후성 유전학으로 어떻게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는지 좀 처음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 후성 유전학이 무엇인지는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피지네틱스, 지네틱, 이건 유전학이라고 하는 얘기고, 에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초월해서 그런 뜻입니다. 예전의 유전학은 부모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는다라고 배웠고, 그 중에서도 조상이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본태성 고혈압으로 고혈압은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발달한 이 에피지네틱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학을 초월해서 새로운 진리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후생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질병 유전자, 고혈압 유전자 물려받은 건 맞지만 후생,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만 올바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얼마든지 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됐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차원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발견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성 유전학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지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엄마에게서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난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아빠로부터 정자가 이제 만나면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을 하면서 한 번 사정을 하면 그때 이 정자는 2억 마리 내지 5억 마리 정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정자가 다 괜찮은 애들은 아니에요. 수정 가능한 정자는 그 5억 마리 중에서 한 7천만 마리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희말이 없는 애를 가지고 아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똑똑하고 틈실한 정자를 가지고 아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똑똑하고 튼튼한 놈을 가지고 만들어야 이 아기가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시켜요. 아무리 5억 마리가 달려와도 그 중에 능력도 없는 애는 그냥 가다가 나고자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머리가 좋아서 전략도 잘 세우고 힘도 좋아서 빨리 달리고, 그래서 1등으로 꼴이 나는 정자 하나만 딱 받습니다. 2등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틈실한 이 정자가 1등으로 난자의 머리를 딱 들이받자마자 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2등도 들어올까 봐 머리만 들어오면 그냥 셧더문을 내려요. 그래서 꼬리는 잘립니다. 모든 세포 속에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 보일러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정자는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꼬리가 움직이죠. 미토콘드리아는 꼬리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들어오기도 전에 머리만 들어오면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빠 미토콘드리아도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1등 정자 머리가 난자 핵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반절이 여기 머리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유전자 다 들어있는 난자 그 유전자하고 딱 만나서 23쌍 나를 만드는 온전한 유전자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이 됐어도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 먹으면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아빠 건 못 들어갔으니까 누구 걸 쓸 수밖에 없을까요? 엄마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자식은 유전자가 정확히 아빠 50%, 엄마 50% 닮았다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누구께 더 많을까요? 엄마께 더 많아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100% 엄마 거니까. 그래서 아기를 딱 낳는데 애가 막 열이 나면서 밤에 잠을 못 자. 그럼 밤새 그 아기는 누가 봐야 될까요? 엄마가 봐야 됩니다. 왜? 엄마께 더 많은 애야. 그래서 엄마는 노력 안 해도 모성애가 더 강한 거예요. 이건 뭐 안 배워도 모성애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밤새워야 돼요. 그런데 아파도 유전자가 망가져서 아픈 거니까 세포 핵 속의 반반은 아빠 엄마 이 책임이라고 하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망가져도 병이 생깁니다. 아픈 것도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씨를 아빠 것 따르는 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엄마 성을 따라야 돼요. 요즘에는 뭐 유전자 검사하니까 그래도 뭐 좀 확인해 볼 그럴 방법도 있지만, 옛날 옛적에는 이게 뭐 김씨 아버지 성하고 유전자가 1이라도
닮았는지 하나도 안 닮았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분명하니까 엄마 건 50% 이상 가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세상이 잘못돼서 좀 어려울는지도 몰라요. 자, 그건 그냥 사실이면서도 여담으로 드린 얘기이고, 드디어 이 핵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이 합해져서 수정란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정란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23쌍의 유전자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를 하나를 잘 풀어보면은 실가닥입니다. 근데 23쌍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마다 실 2가닥이 비비비 꼬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실이 아닙니다. 그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물질들이 붙어 있는데,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한쪽 실에 붙어 있고, 반대편 그 실 속에는 또 다른 물질이 붙어 있는데, 다른 건 아구가 안 맞아요. 구아닌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데닌이 있는데 다른 물질은 여기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티민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물질이 유전자 어떤 부위에 어떤 순서대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흑인으로 만들지 백인으로 만들지 쌍꺼풀로 만들지 그냥 눈으로 만들지 모든 걸 여기 있는 정보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물려받은 유전 내용대로 만들어진다 해서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 해서 나라고 하는 이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세포 하나 가지고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복사를 할 때는 이 실이 풀어집니다. 싹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아까 시토신 앞에는 어떤 것만 달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아닌만 달라붙는데, 우리 몸속에 이건 음식을 먹으면 얼마든지 있는 영양물질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토신 앞에는 구아닌이 달라붙을 것이고 아데닌 앞에는 티민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정란에 있었던 그 유전자와 똑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지고, 반대쪽으로 나간 실에는 구아닌이 붙어 있으니까 그 반대는 뭐가 달라붙을 수 있겠어요? 시토신이 달라붙고, 티민 앞에는 아데닌이 달라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똑같은 것 2개가 만들어집니다. 2개가 또 이렇게 하면 4개, 8개, 16개 배수 분열을 해서 한 30조 개 정도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수정란에서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머리카락 세포이든 손톱 세포이든 결국 그 유전자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어떻게 머리카락하고 손톱은 이렇게 다를까요? 왜 그렇게 달라요? 이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유전자를 읽어보면은 아데닌은 A자 약자로 쓰고 티민은 T자로만 쓴다고 해도 A4 용지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다가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 있고 나머지는 다 스위치가 꺼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처럼 만들어진 것이고, 손톱에 붙어 있는 세포는 손톱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 있고 나머지는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에 손톱으로 나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어떤 것을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졌느냐 켜졌느냐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내 몸속에 어떤 유전자가 기록될 것인지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지만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무엇을 먹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후성 유전학적인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본태성 고혈압이랄지라도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면서 약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도 그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어나기를 조상으로부터 암 유전자, 고혈압 유전자, 당뇨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주는 음식을 먹고 꺼주는 운동을 하고 꺼주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면은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그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지 후성 유전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은, 자, 여기 유전자 속에 여러 질병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내가 그렇게 나쁜 질병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거 작동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활을 살았다.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을 그 부위에 딱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실타래가 있는데 그 실타래에다가 질병 유전자 있는 부분을 돌돌돌돌돌 말아놓는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유전자가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가 있어도 말려 있으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고 천하가 아무도 모르면서 죽을 때까지 고혈압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건 그냥 실이 아니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설계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세포 하나 속에 이런 염색체 23쌍이 있다는 얘기는 설계도를 기록한 책이 23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고혈압 유전자, 비만 유전자, 당뇨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교회를 갔더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기계라도 만든 메이커는 무슨 영양, 무슨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수명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만든 메이커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는 고기가 첨가되어 있지 않다. 맛있지만 이거는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키는 거다. 그래서 그걸 먹지 말아라. 이걸 어렸을 때 듣고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타래, 히스톤 실타래에다가 그 질병 유전자 있는 부위를 돌돌돌 말아버리는데 이 책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히스톤 클립으로 딱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질병 유전자 있는지 평생 아무도 몰라. 그 질병이 안 나타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춘기 정도가 되니까 옆에 친구들이 우리도 어른 빨리 되자. 담배 한번 피우면 어때? 술 한 잔 마시면 어때? 그때 그거 마셔야 되겠어요? 안 마셔야 되겠어요? 안 마셔야 되는데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안주로 고기도 먹고 그러면 히스톤이 풀어져 버린다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결혼할 때쯤 돼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백투에덴 건강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니까 고기가 안 좋은 거래. 다시 결심을 하고 이 질병 유전자 스위치 끄는 음식들을 먹고 그 생활 습관을 또 배웠어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 도대체 또 어떤 방법으로 두 번째는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실까?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실타래에서 풀어진 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건강을 위한 삶을 살면은 메틸기, 탄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메틸기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그 고혈압 유전자, 유방암 유전자에 딱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스위치를 끄라고 하는 신호가 돼서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서 죽을 때까지 고혈압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혈압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금치를 먹고 또 케일을 먹고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 물질이 메틸기라고 하는 물질이 4개 중에서도 꼭 시토신 부위에 달라붙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유전자 있지만 스위치 꺼버려라라고 하는 신호가 돼서 고혈압이 안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듀크 대학의 랜디 지리틀 박사도 이 구아노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서 아무리 질병 태어났어도 이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그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구나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나이 들면서 힘이 빠지니까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로 좋대더라. 고기를 또 먹네. 다시 이 스위치가 풀어지면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0대 나이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질병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혈압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는 없어요. 3, 4번 뒤에는 없어요. 그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RNA를 해독해 주지 말아라. 이 방법으로 나이가 드신 분의 혈압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 세포 핵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1단계, 2단계에서는. 마지막 3번째는 이 세포 핵 속에 있는 고혈압 유전자 DNA가 RNA로 복사돼 가지고 저 세포 핵 밖으로, 세포 질 밖으로, 저 공사 현장으로 이 설계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저쪽 파키스탄에서 온 벽돌 쌓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 전문가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독을 해줘야만 집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전갈이 옵니다. 야, 현장에까지 고혈압 단백질 집 쌓으라고 지금 설계도가 나갔지만 그거 해독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은 다시 혈압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은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3, 4번 이제라도 살기 원하면 돌아와라.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마지막 3번째까지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고집스럽게 걸어가면은 그 혈압을 박을 길이 없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 3, 4번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정말 건강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3번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는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음식 계속 먹으면 결국은 멸망당하니까 이제라도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서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건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 심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온다.
이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자마자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멸치 보여요, 안 보여요? 족발 보여요, 안 보여요? 근처도 안 가요. 완벽하게 채식을 해야만 가장 건강하고 혈압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창조주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법칙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톤 실타래에다가 돌돌돌돌 모든 그 질병 유전자 말아버리면서 그 질병과 상관없이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먹음직스럽다고 잘하다가 동창회를 가면 또 먹어버려. 그러면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결심하고 지키기만 하면은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난 네가 살기를 원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내려놓고 내 노력으로 내 알량한 머리 굴리는 이 기술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벨탑 쌓는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무너져 바벨탑 무너지듯이 쓰러질 거니까 이제라도 꼭 돌아오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그 법칙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 메틸기가 그 질병 유전자 딱 스위치를 꺼서 여전히 고혈압은 치료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언젠가 다시 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날아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까지 3-4번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고집스럽게 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 종말은 유황불의 고난을 받으면서 밤낮 쉼이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니까 이 마지막 말만큼은 꼭 귀담아 듣고 돌아오거라. 오늘 이 저녁에 이 간절한 호소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이 질병 유전자 스위치는 누가 끌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머리털럭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거. 우리 권 목사님 오늘 머리털럭 본인 거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적혈구 몇 개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산다는 것은 낡은 세포 죽고 그만큼 새로운 세포가 분열을 해야만 된다는 것인데 머리털럭이 5개 빠졌으면 5개 만들어라라고 이 신호를 누군가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몇 개 분열하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포 분열해라 이 신호는 끄고 크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한 아스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사니까 2 아스리온을 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살까요? 4마리를 사야 되는데 이 성경 계산이 이상해요. 2 아스리온을 줬는데 5마리를 받아왔어. 참새 1마리는 뭘까요? 덤입니다. 참새 그 자체도 별 볼 일 없지만은 거기다 덤은 아예 값어치가 계산이 안 되는 참새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다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참새 5이 아스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는 값어치도 계산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그 참새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참새까지도 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들일까 보냐. 그분께서는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잠자는 동안에 빠지는 것도 다 세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자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알아서 그분께서 치료 유전자 스위치는 켜주시고 질병 유전자 스위치는 꺼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서 기적처럼 이 모든 고혈압까지도 치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계영 할머니가 입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신앙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혈압에 심장병에 중풍에 당뇨병에 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손이 오그라 붙었는데 피려고 해도 펴지지 않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소비를 다 대고 이리 보냈어요. 근데 와서 첫날 딱 밥을 먹는데 그때는 밥을 먹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분 표현이 내가 무슨 뭐 염소 새끼도 아니고 아주 그냥 푸른 풀밭의 초원이더래.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없이는 한 끼도 먹어본 적이 없대. 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야. 어머니 이왕 가셨으니까 일주일만 좀 참아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시어머니도 체면이 있어서 진짜 가고 싶은데 며느리 체면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여기 마지못해 오신 분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왔는데도 여기로 자꾸 들어와요. 말씀이 저기 건강 강의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성경으로 들어가 있고 꽃감만 빼먹고 싶은데도 어떻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5일째 되는 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마음속의 모든 짐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날 저녁 약을 끊었는데도 혈압이 완전히 정상이 되고 혈당이 완전 정상이 되고 그리고 손이 쫙 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리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살면 유전자 스위치 꺼진다라고 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이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혈압약 끊고서도 얼마든지 혈압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것인지 조금 늦지만 요거 결론을 좀 더 하고 맞춰야 좀 되겠죠.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Current Hypertension Reports 연구 결과에 발표된 어떻게 후성 유전학이 본태성 고혈압까지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논문 속에 있는 도표를 하나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물려받은 이 본태성 고혈압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논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기를 먹었을 때 흡수가 돼서 간으로 끌고 가고 간에서 혹시 따라왔을지도 모르는 독소들을 여과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보내주고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그 피를 품어주는데 그 여러 가지 지방질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어요. 이제 보따리 싸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혈관의 긴장도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은 세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고기를 먹으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피 품어주려니까 혈압이 더 높아져야만 돼 있어요. 높아지게 돼 있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이 레닌이 활성화가 되면서 혈압이 또 호르몬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전자 들어있는 대로 스위치가 켜져서 고혈압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백투에 디톡스 힐링 캠프를 어떻게 왔어? 억지로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것이구나. 며칠을 딱 실천을 했더니 이제는 육식이 아니고 채식을 하게 됐고, 음식 하나 바꿔 먹었더니 우리 몸속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혈관의 긴장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혈액의 점도는 일주일만 해도 쫙 풀어져요. 적혈구 막 200개씩 붙어있던 거 하나씩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계도 변화가 오면서 이 본태성 고혈압일지라도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이런 태어난 이후에 식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그 스위치가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스위치 꺼져서 내 혈압 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는 복이 더 많은데, 그렇게 꺼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고혈압 유전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꺼진 것으로 아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제는 고혈압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안 왔으면 빨리 손자 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자손손 이 유전자 스위치,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진 상태로 후손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JNC 7차 보고서에 의하면 위의 혈압이 120에서 130, 밑의 혈압이 80에서 90이 넘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먼저 권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들한테 지침이 나갔어요. 근데 뭔가 잘못돼서 조금이라도 일찍 혈압약을 마치 치료나 되는 것처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침하고는 잘못된 겁니다. 140에 90이 넘지 않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의사들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고혈압사업단에서 체중이 정상보다 높은 사람을 이 생활을 하면서 체중을 떨어뜨리면 10kg 체중 감소할 때마다 위의 혈압이 5 내지 20이 줄어듭니다. 또 야채, 과일, 채식을 하면 8 내지 14가 줄어들어요. 조금 짠 것을 6g 이하로 정상량을 먹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2 내지 8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2잔 이하로 절주를 하면 2 내지 4가 떨어져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걷기 운동을 하면 4 내지 9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5가지 생활 습관만 고친다고 해도 얼만큼 떨어지는가 하면 최고 혈압이 21에서 55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0이 넘지 않으면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5가지 생활 습관만 고쳐도 얼만큼 올라간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가 보니까 낮으면 161, 높은 사람은 195가 되는 것까지도 140 이하로 떨어뜨리면서 약 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투에 대해서는 이 5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나머지도 더 하기 때문에 120에 80으로 약 안 먹고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간단하게 봅니다. 첫 번째, 체중이 조금 정상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번에 디톡스 하면은 그 중에서도 뱃속에 있는 지방질이 주로 많이 빠져요. 그런데 과도한 체중은 고혈압을 높여주는데, 날씬한 사람에 비해서 배가 나온 사람은 고혈압이 2배 내지 6배가 더 많아요.
살 빼면 그냥 혈압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두 번째, 이제 채식으로 바꾸면은 유전자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 과일 채소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그 칼륨이 나트륨을 팔짱 끼고 몸 밖으로 버려줘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항산화제가 또 많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과 손을 맞잡고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고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으로 바꿔 먹으면 그 항산화제가 활성산소 다 청소해주면서 동맥경화증이 치료가 되고 근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겹살, 비계, 버터, 생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베이컨, 닭껍질, 뇌, 간, 내장류, 오징어, 문어, 낙지, 새우, 맛있는 것만 여기 다 나오지요. 먹음직스럽다고 먹었는데 얘들이 다 혈압을 높여주는 음식이에요. 조상 탓하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채식을 하면은 이 콜레스테롤이 채식자는 육식자보다도 22.7이 그냥 낮아지는데 백투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낮아집니다. 자, 채식으로 돌아가고 세 번째, 짜게 먹던 사람이 좀 덜 짜게 먹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져요. 유전자와 상관없이. 특별히 이 Journal of American Cardiology 2020년 2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염분 섭취량이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및 신장질환, 위암 및 골다공증과 같은 기타 상태 위험이 감소된다. 분명히 싱겁게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짜게 먹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금을 배추에다 딱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쪄려지죠. 이 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이는 삼투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나트륨이 배추 세포 속에 있는 물을 소금이 빨아내기 때문에 배추 세포에서 물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혈관 속에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있으면 혈관 벽 세포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요. 소금 있는 쪽으로. 그러면은 요 혈관이 푸석푸석해지겠죠. 같은 혈압이라도 잘 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혈관 안으로 많아졌으니까 혈관이 팽팽해지면서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져요. 그래서 짜게 먹던 걸 소금을 줄이기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절주를 해도 혈압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절주가 아니라 아예 금주를 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강에 유익이 옵니다. 과도한 음주를 하면은 고혈압이 4배 이상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술을 적당히 마시면 혈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술 좋아하는 의사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거라고 여기 Current Hypertension Report 2021년 작년 11월 달에 그 잘못됐다라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술을 마시면 많은 논문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술 마신 지 12시간까지는 조금 혈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니까 그 이후에는 오히려 혈압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여기 최근 연구 결과들은 작은 양의 알코올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한다는 가설에 의문이 제기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함량술로 안 마실수록 고혈압 환자에겐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담배를 끊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그랬는데 여기 담배를 끊으면 2년 내지 3년 내로 이 관상동맥 및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은 50%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이것 말고도 더 한다니까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혈압을 꼭 이기기를 원하면 걷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가? 여기 2018년 12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운동을 한 그룹, 안 한 그룹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운동을 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이 8이나 떨어졌고 또 이완기 혈압은 11.1이나 떨어졌고 심장 박동수도 6.8이나 떨어질 정도로 이 운동이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왜 걷기 운동이 꼭 필요한가? 여러분, 이 가슴에 심장이 펌프질을 해줄 때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혈관을 다 연결시키면 12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반돌 정도로 많은 혈관을 구석구석 피를 그 혈관으로 보내주는 일을 심장이 해요. 그러면 저 발가락까지 피가 공급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발가락에 내려간 피가 다시 어떻게 심장으로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힘들겠죠, 중력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만든 조물주께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제2의 심장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2의 심장을 어디다 붙여놨을까요? 장딴지에다 붙여놨어요. 걸을 때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지죠. 그럼 장딴지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쫙 달라붙죠. 그 장딴지 근육 밑에 혈관이 흘러요. 그래서 이 장딴지 근육이 쫙 짜주면 피가 한 뼘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맥은 내려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맥이 문제지 않습니까? 정맥을 뜯어보면 동맥하고 구조가 달라요. 밸브가 들어있습니다. 밸브. 그래서 걸을 때마다 욱 하고 하나 올라가고 올라갈 때만 열어지고 나머지는 딱 닫혀져서 다시는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맨날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장 하나가 돌려주니까 결국은 나이 들면은 힘이 빠지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에 1만 보, 저희 설악산에서는 2만 보씩 걷기를 합니다. 한 번에 2만 보가 아니에요. 1시간 이상을 계속 걸으면 손해를 봅니다. 1시간 미만짜리를 다 모아서 하루에 2만 번을 걸을 때에 혈압은 며칠 지나면 쭉쭉 빠져요. 자, 박일학 대표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 대표님은 그냥 집안 내력이 고혈압 집안이에요. 그 사모님은 지독한 저혈압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겠죠. 이 세상의 약은 일방향성입니다. 떨어뜨리면 무조건 떨어뜨려요. 올리는 건 무조건 올려. 근데 백투 에덴은 쌍방향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걸 하는데 무조건 정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치료 원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왔고 한 사람은 저체중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설악산 흔들바위를 갔다 오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뚱뚱한 사람은 야, 이거 집에서 맨날 누워서 TV 볼 때는 아랫배 이렇게 몇말 지방을 그냥 담고 있어도 별로 불편한 걸 몰랐는데 아니 매일 2만 보씩 걸어 다니니까 그냥 이거 덜어놓고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방을 자꾸 걸으면 걸을수록 덜어놓는데 언제까지 덜어놓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정상 체중 될 때까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체중인 환자도 똑같이 자꾸 운동을 하면은 방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할 때는 별로 불편한 줄 몰랐는데 매일 이렇게 걸으니까 장딴지에 근육 좀 붙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늘어요, 체중이. 언제까지 늘을까요? 정상 체중 될 때까지. 똑같이 이 디톡스를 했는데 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는 대표님은 혈압이 막 180까지 올라갔는데 120에 80으로 내려가서 정상. 또 이 사모님은 뭐 50에 막 이렇게 내려가요. 너무 지독한 저혈압이었는데 올라가가지고 110에
80으로 완전 정상, 백투에덴은 정상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증 이 당뇨병이나 심장병을 고치는 데는 오토파지가 강력합니다. 자, 이 오토파지, 여기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오피지컬 액타 2015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는 오토파지를 하는 것이 새로운 질병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의 심한 이 질병에는 죽상동맥경화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 자, 죽상동맥경화증이 뭔가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얘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배웠죠.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 혼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 활성산소가 달라붙으면 그때 문제가 돼요.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면 혈관 점막을 찢어버리고 혈관 점막 밑으로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남의 집까지 들어와? 하고 따다다다다다 활성산소 무기를 쏩니다. 그러면 네 건 내 거 죽으면서 염증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염증세포를 청소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와서 다 먹어요. 그 쓰레기들이 자꾸 생기니까 한쪽에 쌓여서 나중에는 거품처럼 만들어져서 거품세포라고 그래요. 많아지면은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여기가 죽처럼 돼 있는 것이 쌓였다 그래서 죽 모양의 동맥경화증이다.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 내면적은 좁아지고 그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심장은 더 세게 품어야 되고 혈압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점점 올라오다 보면 그 얇은 점막이 터지는 날이 옵니다. 즉 피떡이 터져서 혈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있는 작은 혈관에서 딱 막혀. 그게 뇌경색이고, 터졌으면 뇌출혈이고, 거의 그 모든 질병이 이런 죽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된 끝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12만 킬로미터 되는 혈관을 동시에 다 청소해주는 방법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중국에서 저 강 건너편은 북한이에요. 그 중국에서 그 호텔을 빌려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30대 젊은 새 신랑이 왔습니다. 결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허벅지 아래로 두 다리 큰 동맥이 묵처럼 피떡이 꽉 차가지고 50m도 못 걸어요. 이제 이 장모가 보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계란을 20개씩 먹었다는 거예요. 20개 먹으면서 약만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이걸 녹여주는 약을 줘야 되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괜찮지 뇌로 떴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데리고 와라. 안 오면 그냥 고삐 꿰가지고 데리고 와라. 어떻게 왔는지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오토파지 여러분들이 하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가 고프니까 어디선가 에너지를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 묵 같은 이 피떡이 이거 완전히 고급 에너지예요. 이걸 막 뜯어 먹으면서 사는데 저는 일주일만 가르쳐주고 왔어요. 첫날에는 50m도 못 걸었는데 딱 일주일 하니까 1km를 걷는 겁니다. 가능성을 봤어요. 제가 온 다음에도 계속 3개월을 이걸 했어요. 나중에 얼굴을 봤는데 못 알아보겠어. 30kg가 빠졌어. 체중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6kg씩 마라톤을 달려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고 얼마나 핸섬해졌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 죽상동맥경화증으로부터 고혈압으로부터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이런 여러 가지 순환기계통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백투에덴에서 하는 오토파지와 또 그걸 하면서 계속 어떤 생활대로 살아야 되는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이 본태성 고혈압까지도 조상 탓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이 방법대로 살아가시고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는 좀 늦어서 질문할 시간을 좀 못 드렸는데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까? 질문이 하나도 없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할 게 없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없든지 어느 쪽일까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생각나는 질문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강의 끝나고 제가 가기 전에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준비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건강하고 또 이미 찾아온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지 이번 짧은 한 주간이지만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특별히 치료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명강의를 해주신 강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나 전화로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내일 강의 마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디톡스 프로그램에 너무 좋기 때문에 친구나 이웃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당 우리 전충대 장로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전 장로님에게 디톡스 프로그램 추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내신 분이 계시고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나갈 때 내주시고 준비를 해오지 않은 분들은 내일 오실 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보식 프로그램이 금요일부터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바뀐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가하신 분들만 나가시면서 요청하시면은 바뀐 프로그램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